그러면 진통제가 들어올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산이 너무 많아서 속이 쓰리다. 그러면은 이제 제산제, 네, 그리고 소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소화효소제, 이런 거, 소화제죠. 뭐 그런 거 처방을 해준다든지, 그 다음에 위장 운동을 잘 하도록 운동 촉진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위산 분비가 또 잘 안 되도록 해주는 약물, 예, 그 위산을 분비해내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위산 분비 억제제죠. 이런 것들, 우리 세포가 돌아가는데, 세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약물이라고 보면 됩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약물들이 전부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죠. 세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. 우리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, 이 세포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약물들이다. 그래서 위축성 위염의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생겨 가지고 있긴 하지만, 저 염증이요,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이제 지금 진단을 저렇게 받게 되어진 거죠. 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라든지, 또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저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. 그런데 그 진단을 받아 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나아버리기도 합니다. 네, 아무 일 없이 그냥 나아요. 우리 몸은 원래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.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꼭 약물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,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내가 자각정상으로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, 나한테 나타나는 정상으로 속이 쓰리다든지 뭐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면, 그냥 견딜만 하면 그냥 견디는 겁니다. 그러면 또 괜찮아져요. 괜찮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그런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요. 저 위염이 왜 생겼느냐, 이걸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주로 위염증은 위산 부족으로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어져서 염증이 일어나고, 그렇게 해서 일어난 염증들이 이제 저런 위축성 위염의 형태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냥 일반적인 그냥 위염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을 또 추가로 일으키기도 하고,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. 위장은 본래의 소화를 시키는 그런 장기잖아요. 그래서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줘야 되고, 소화가 잘 되도록 되어지게 되면 여러 문제들은 오히려 또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 위에 염증이 생긴 이유는 위산 부족이니까 위산을 보충시켜주는, 위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제가 오히려 더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프로톤 펌프 그 억제제 같은 거 있잖아요. 위산 분비 억제제. 이거는 전혀 좀 말이 안 맞는, 예를 들면은 비타민 C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으로 그냥 먹고 있고요. 걔네들 때문에 위산이 만들어집니다, 자동으로.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족한 위산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. 위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, 그 위산이 분비되어져 나온 것 때문에 속을 쓰리게 하니까 그걸 없애려고 약을 먹어서 결국 위산을 없애버렸으니까 또 소화가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. 소화가 안 되는,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심하게 아프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제산제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맞고요. 그리고 위산 분비 억제제 같은 것들도 먹는 게 맞는데, 이걸 긴 시간 동안 먹는다, 예를 들어서 뭐 2주 이상 먹는다, 이런 거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방법은 이제 죽 같은 거, 이런 거를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후에 위산을 보충을 시켜주는 겁니다. 보충이 뭐냐면 비타민C하고 소금이죠. 그렇게 하시면 점점 더 개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. 오히려 약을 먹고 개선을 시키는 것보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시켜주는 게 좋다.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준다. 그 다음에 이제 위축성 위염 이거 말고도 지금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더라면
다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위장의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, 소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장이 나빠지는 현상, 변비나 설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. 긴 시간 동안 이랬더라면 뭐 영양실조가 되어져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혈압도 떨어지기도 하고요. 저혈압을 가지게 되는 거죠. 체중이 뭐 떨어진다든지 체온이 감소한다든지 또 손발이 시리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마 있을 텐데, 근본적인 원인은 그 위산의 부족이다. 그래서 비타민C하고 소금, 그 다음에 이제 키토산 이런 것들을 같이 챙겨 먹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어지는데요. 보통 2주 정도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2주 이상 넘어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. 한 3개월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계속 꾸준히 하시면 끝내는 좋아집니다. 그래서 3개월,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그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면 없어졌습니다.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. 꾸준히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키토산과 소금 어디서 구입하나요? 여기 아래쪽에 쇼핑몰 주소를 올려 두었으니 이 쇼핑몰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있습니다.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윤오김님 반갑습니다. 우리 밴드가 유튜브에 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멤버가 되어 주셨네요. 네, 박사님 안녕하세요. 비오유기소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요즘 눈이 자꾸 흐릿하고 침침합니다.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먹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럴 수도 있고요. 주로 이 흐릿한 이것은요, 이 혈중에 그 돌아다니는 어떤 물질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종종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종종요.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요. 약간 흐릿해집니다. 이게 뭐냐라는 건데요. 이 눈에 제 생각으로는요. 눈에 지나다니는 혈관에 이상한 물질들이 껴있다. 물질들이 섞여져 있다.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저런 오메가3 지방이나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. 정확하게 어떤 성분인지는 명확하게 몰라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. 좀 지내보세요. 뭐 한 달, 뭐 길면 2달, 뭐 이 정도씩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또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몸 안에 청소가 시작되었는데 청소가요, 너무 노폐물이 너무 많이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. 네, 어떤 물질이 혈액 속에 자꾸 많이 지나다니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네, 신경옥님, 네, 반갑습니다. 네. 폰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.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. 자, 이게 핸드폰 번호이고요. 요게 제 번호가 아닙니다. 우리 상담해 주시는 헬스 코치 선생님 전화번호입니다. 자, 요 번호로 상담을 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요, 월요일 날은 상담 전화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화요일 날 하는 게 좋고요. 되도록이면 오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적절한 시간이, 네, 오후 시간 좋고요. 그 다음에 월요일은, 네, 안 하시는 게 좋다. 너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. 그래서, 네, 제가 빨리, 네, 이 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더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훈련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실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전화가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. 네, 한 11월 말 정도부터는, 네, 될 것 같아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질문을, 네, 계속 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보내드리고요.
네, 또 다른 뭐 지금 다들 소화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 질문도 해주시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전화 오시는 분들의 거의 80%가 소화와 관련되어져서 전화를 하시는데요.